쥐띠는 영리하다, 이속이 빠르다, 참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영리한 사람은 도모할 수도 있고 참모. 그러니까 임자생이 도모를 한다면은, 만약에 도모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사나 꾀를 도모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양력으로는 12월이 시작됐잖아요. 12월. 네. 2025년도 완전 끝났는데 네. 2026년도 운세를 2026년.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26년 집중적으로 파네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끝날지. 2026년 26년. 72년생 72년생. 쥐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쥐띠. 네. 72년에. 네. 우선 쥐띠 전번에도 특성을 얘기했지만은 이 쥐띠라는 게 이제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쥐띠라는 거 근본적으로 이제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쥐띠라는 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쥐띠를 임자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임수를 바다 하면 됩니다. 바다. 임수를 바다 하면 돼. 바다 도량이 넓다. 도량이 넓은 거예요. 임수라는. 그러니까 이 임자를 하나 가졌다는 것은 임자를 하나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교성이 넓고 도량이 매우 넓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혜가 많고 포용성이 꽤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어느 팔자거나 자기의 일간을 임자를 가졌다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임자생은 그걸 연간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임자를 가진 거거든요. 거기에 자자를 가졌다. 임자년. 자라는 것이 뭐냐면 쥐띠라고 하잖아요. 쥐띠는 영리하다, 이속이 빠르다, 참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영리한 사람은 도모할 수도 있고 참모. 그러니까 임자생이 도모를 한다면은, 만약에 도모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사나 꾀를 도모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임자생이라는 게 이제 임수라고 하는데 수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임이라는 게 바다인데 바다 자체는 물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갖다 물상으로 얘기하면은, 임수를 물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물에서 대입을 하자면 바다로서 대입한다. 강이나 호수도 임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도량이 넓고 심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라는 건 뭐냐? 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라는 건 한마디로 자시. 밤 12시 극도로 뭔가 축소되고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야.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다. 왜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우냐? 왜 임자일주가 겁이 많으냐? 왜 임자일주가 공포가 많으냐? 왜 임자일주가 두려움이 많으냐? 그 이유는 바다가 밤 12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둡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물이 밤 12시에 물속은 낮 12시라도 깊은 물속은 알 수가 없는데 밤 12시에 깊은 물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그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 대부분 안다고 하기 때문에 절단나죠. 주식 같은 거 다 공부해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 절단나잖아. 거의 나중에 한 10년 정도, 한 2, 3년만 지나도 한 2분의 1은 사라지고 4, 5년 지나면 거기에서 또 이제 3분의 2는 사라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 거의 90%는 구할은 다 털고 나머지 거의 계속 있다면은 마이너스겠지. 그런 것처럼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임자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사를 잘한다는 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 알아, 제강공명처럼 뭔지 알아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죠? 이게 위초공가? 총나라인가? 총나라 땅 유비인가? 유비가 육출기산에 부득촌토라고 했거든. 6번 기문산을 놨는데 한 평의 땅도 얻은 게 없거든. 그리고 오자원에서 갔다 오고 병사에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서 본다 그러면은 아는 자가 뭐 했느냐 이게. 알기만 한다고. 육갑 짚었지. 저도 육갑 짚고 있지만은 육갑 짚었지. 육갑 짚어서 아는 자가 그러면은 유비를 갖다가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유비는 유현덕이라 그 덕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실제로 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네. 응? 결국은 조조의 사마시들인가? 그 사람들한테 아마 진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공명이 중달을 이겼다는 둥 제가 이제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엔 다 기억이 나도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처럼 알고 보면은
그 나라에 있었던 참모들은 대략 수일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강공명을 알고서 갔잖아. 전쟁을 알고서 했잖아.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모르고 한 거거든. 그죠? 모르고서 한 거거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두려움이 앞설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앞서면 어떻게 할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안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 아는 놈이 뭐 한 것이 없어. 출사표나 쓰고 찔찔 짝이나 하고 그것도 명문이라고 서예 쓰면서 맨날 그거 뭐 해봐도 뭐 그래 보면은 행편없어. 근데 이 임자생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참모나 모사의 기질이 강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바다로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오니까 밤 12시야. 밤 12시면 우리가 다 잠자는 시간이고 극도로 축소되고 음사 또 보이지 않는 일들을 갖다 하는 것이니까 부끄러운 일도 그때 가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겉은 도량이 넓은 것 같은데 속은 지모가 뛰어나다. 겉은 남자인데 속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임자일주의 아주 묘한 임자일주의 그 특성이라. 그럼 2026년이 병오년이잖아요. 2026년이 병오년이잖아요. 병오년을 갖다가 내가 항시 설명을 하잖아요. 병오년을 갖다가 병화라는 게 태양이고, 태양이라는 것은 낮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는 아까 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바다는 밤을 얘기하고 밤의 주인공은 바다고, 낮의 주인공은 태양이거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임자생들은 임자생 그 자체는 바다가 밤 12시가 되는 것이 가장 어두운 데고, 2026년도가 병오년이니까 가장 밝은 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이 만나면 충돌해. 가장 밝은 거고 가장 어두운 게 있을 수 없잖아. 네. 누가 지든지 이기든지 할 거야. 끄든지 불을 밝히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못 사는 거야. 둘은 반대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밤은 밤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낮은 낮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2시간씩 하니까 12시가 다 밤도 12시고 낮도 12시인데 24시간으로 해놓잖아요. 24시간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여기 12시하고 여기 12시하고 다를 거 아니야. 완전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거라. 반대는 만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충돌이 나지. 그게 어디에서 충돌이 나냐면은 병임충이라고 그래요. 병화하고 임수하고, 그러니까 임수의 그 GD들은 병화라는 그 태양하고 충돌이 나. 밤과 태양은 공존할 수 없거든. 임수를 바다라고 했지만 밤으로도 보는 거란 말이야. 자신은 바로 12시가 되고 오시는 낮 12시가 되는데 금방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임수하고 계수는 뭐냐? 임수하고 계수를 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병정화는 태양과 달로 보는 거거든. 그럼 요것은 공존할 수 없거든.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없거든. 그러면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완전 반대지. 반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별을 낳는 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별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 가서 두드려 맞냐면 임자생의 임자하고 병오년의 병호하고 임자 병호가 충돌이 나요. 그 병임충 좌우충이거든. 그럼 천충지충이라고 그래요. 하늘도 충돌나고 땅도 충돌난다. 근데 임자년이라는 게 연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주라는 것은 바로 조상자리가 되는 거예요. 조상자리. 그럼 조상이라는 건 할아버지도 되고 부모도 될 수 있단 말이야. 할아버지도 되고 부모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충돌이 난다는 거는 거기에 비상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부모의 묘자를 이장한다든지, 임자생들도 요즘에 72년생도 개화된 세상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장이니 뭐 이런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묘지를 옮긴다든지 부모가 작고하신다든지 부모 자리에 조상 자리에 하여간 비상한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옛날 같으면 족보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조상 묘자리에 상서로 옮긴다든지 부모하고 뭐 작고할 일이 생긴다든지, 만약 미국에 있는 놈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든지 한국에 있는 놈은 고향 떠나서 살아야 되는지 고향하고 뜻이 안 맞는다든지 고향에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임자생들은 내년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충돌하는 운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연지가 부모면 부모하고 연지가 그게 이제 연간지가 임자생이라는 연간지가 친구면 친구, 또 돈이면 돈, 또 밑에 사람이면 밑에 사람, 약간 뜻이 맞지 않고 충돌이 나는 해이기 때문에 임자생들은 분주다사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임자생이 병오년이면은 병오년을 만났다. 그건 아까 뭐 대략적인 이야기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임자는 물이거든. 그럼 봄에 태어나면 봄이라는 건 나무거든. 그죠? 봄에 나무는 수생목이 되니까 나무는 물을 잔뜩 먹는단 말이야. 나무는 물을 잔뜩 먹기도 있어. 그러니까 목의 세가 강해지거든. 목의 세가 강해지죠. 근데 나무는 겨울을 만나면 임자는 밤도 되고 물도 되고 또 밤 12시 되지만은 겨울도 되는 거거든. 그럼 봄과 겨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임자년 자체가 겨울이라고 보면은 만약에 2월이나 양력 2월이나 3월에 태어난 봄에 태어난 거거든. 봄에 태어난 나무의 월에 태어났다면 그 나무가 물을 흡수하고 그건 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과 봄이 좋아하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양밖에 없는 거지. 태양밖에 없는데 그게 갑을일주라고 그러는 게 있어. 요즘에는 사주 뭐 어플 같은 걸 많이 보고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갑을일주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나무다. 또 나는 뭐 초목이다. 난초다. 소나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임자년생이 인묘월에 태어나서 인묘월이라는 게 2월 3월에 태어나 가지고 아니면 2월 3월 4월에 태어나서 2월 3월 4월에 태어나 가지고 내년을 만날 때 겨울하고 초봄밖에 없는 나무가 병화 태양이 난 12시에 떴다는 거는 6월 태양을 만났다는 거예요. 꽃이 갑자기 확 피는 일이 벌어져. 확장을 하거나 자녀에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길사가 있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독립해서 이제 자빠져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을일주가 인묘월에 그러니까 2, 3월에 태어나서 아침 새벽 3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태어났다. 그럼 내년에 대박 나는 것은 분명하다. 완전 디테일하네요. 완전 아니 너무 대충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게 신빙성도 없고 남들 보기도 자꾸 민망하고 전화들은 자주 오대. 그래 야 어떻게 될까? 72년 2, 3, 4월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갑을 일주. 갑을 일주. 그다음 새벽 12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새벽 12시라기보다도 새벽 3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갑을일 중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갑을일주가 임자년에 갑을일주가 임자년에 만약에 신유술월에 태어났다. 8월, 9월, 7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8, 9는 서늘하잖아요. 가을이잖아요. 8, 9는 가을이고 임자년이라는 것은 겨울이라고 그랬죠. 가을과 겨울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태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 사주가 내가 만약에 무토나 기토, 토일주를 가졌다는 사람 뭐를 들었다면은 만약에 신유월에 8, 9월에 임자년생이라면은 8, 9, 10월에 임자년생이면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무기월이라는 게 있어. 무기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기월이라는 것이 무토라고 그러거든. 기토라고 그러니까 일주가 자기 사주가 태어났는데 나는 뭐요? 너는 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토로서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되기래. 올 후반기 8월, 10월, 11월에도 좋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또 거기에 또 그리고 이제 그게 여자들이라면 자식 공부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자식이 대학 보내는데도 매우 유리하고 자식이 직장을 갖는데도 유리하고 자식이 이제 그 어떤 남편을 만난다거나 딸내미 같은 경우는 또 아들내미 같은 자식 뭐 이 직장을 갖는다거나 시험에 합격한다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애들 직장에는 한 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애들 공부 자리에도 한 번에 바꿈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임자년의 신유술월에 가을에 태어나서 만약에 그게 병정일주라.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도 또 불이거든? 그것이 이제 가을철에 태어났다. 가을 시간에 태어났다. 가을 시간에 태어났다. 가을 시간은 오후 3시 반에서 밤 12시까지 얘기해준단 말이야. 밤 12시까지, 오후 3시 반에서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얘기해.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병정 화운이면 태양이 임자년에는 빛을 잃을 거 아니야. 가을철이면 더 빛을 잃을 거 아니야. 저녁에 태어나거나 밤에 태어나면 더 힘을 잃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년이 병오년이니까 그럼 태양이 정오에 12시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기간이라도 대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60년 만에 가장 좋은 운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그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임자시 겨울 그러니까 21시에서 9시 반에서 새벽 3시까지 태어난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충돌이 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일은 경쟁이 많은데 비해서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서부터 저녁 21시 30분까지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병정일주가 임자년에 신유술월에 나고 또 시간이 신유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되기래. 그거는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정도만 해도 물론 다른 걸 다 설명했으면 좋겠지만은
다 설명하다는 그 끝도 없이 설명해야 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거든. 다 만들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까지 안 해도. 그러니까 내년에 조상일하고 분주다수하는, 만약에 임자생들이 부모가 있다면은, 너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가 있다면은 자주 찾아뵙고, 또 아프신 부모가 있으면은 자주 가서 위로를 해드리거나, 내년에 남하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되는 운이니까 정리할 운이, 어떤 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다면 싹 정리해버려야 돼. 사업이든 사람이든 인간이든. 오케이?